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저가 화장품 무덤된 중국 판매 1위였던 포모니도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화장품을 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이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화장품의 무덤이 된 중국.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저가 화장품 시장에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던 저가 화장품 자국 브랜드인 포모니가 5년 만에 파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제 리오프닝 시간이 되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중국은 현재 부동산을 살리는 것보다 LGFE라고 하는 지금 지방정부를 더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의 빛을 더 먼저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모니 파산으로 2달 사이에 저가 화장품 업체 2곳이 중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마저 저가 화장품들의 내년 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 중저가와 지금 고가, 그래서 중가 정도, 그리고 고가 화장품 시장은 오히려 화랑. 왜냐하면 돈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중가 아니면 초고가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은 딱 그거예요. 일반 서민.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에서 벗어났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 사람이든지 지금 그런 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저가 화장품에 무덤된 중국 판매 1위였던 포모니도 파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가 화장품에 무덤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포모니가 이달 7일에 파산했다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사이에 중국 저가 화장품 업체 2곳이 문을 닫은 것인데요. 베이징 상보에 따르면 저가 화장품의 브랜드들이 내년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저가 화장품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러한 상황이 되죠. 물론 중국의 저가 화장품이 필요한 상황이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고 어떻게라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라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은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산에 빠진 중국 저가 브랜드인 포모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매출 1위를 차지했던 포모니인데요. 중국식 명칭은 푸치. 포모니는 장난기 가득한 패키지 디자인을 내세워서 큰 인기를 얻었죠. 특히 담배깍 같은 그런 모양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패션, 화장품의 주요 유통 플랫폼인 티몰과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에서 한때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브랜드가 바로 포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모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7일 파산 공고문을 내는 포모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파산했다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살아남을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회사 빚이 늘어나면서 8자릿수, 그래서 0이 8자릿수라는 뜻이에요. 수십억 원대가 가까워져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더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파산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포모니와 같은 경우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2018년
뷰티 시장의 성별 편견을 저항하고 달콤하고 쿨한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슬로건으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배했던 것이 바로 포모니죠. 포모니는 장난기 가득한 패키지의 디자인을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고 화장품이자 무기라는 슬로건과 함께 내놓은 제품 중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담배 케이스와 같은 포장의 면봉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트로베리라고 지금 되어 있고 타투 시가렛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그림을 제가 봤는데 면봉 제품들이에요. 면봉 제품들이어서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포모니가 경제 위기에 빠졌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승승장구를 하던 포모니는 2023년에 접어들자 바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가르는 중국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리오프닝. 이 명제를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포모니의 경제난의 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품질, 두 번째 문턱 낮은 저가 화장품 시장, 세 번째 경제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품질입니다. 베이징 상보는 품질을 지적했는데 차별성으로 소셜미디어의 이용자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1위가 됐었던 회사 브랜드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저가 화장품 치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화장품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클로스 제품의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다른 제품도 패키지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지적을 받았던 게 문턱 낮은 저가 화장품 시장. 저가 화장품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왜냐하면 낮은 품질을 가지고도 판매가 돼요. 물론 제품의 질이 좋아야죠. 우리나라는 저가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의 질은 괜찮습니다. 중국은 조금 다르겠죠. 지금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들도 중저가 제품을 내놓으면서 포모니가 경제난에 처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장안 공공정책연구기관 판구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안착하는데 실패했다. 판매 1위가 됐던 회사가 이렇게 됐을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는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제난이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에서 저가 브랜드의 런칭 붐이 일어납니다. 이 배경에는 한국의 사드 사태가 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사드 사태를 통해서 지금 당시에 한국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사드 사태를 하면서 한국 제품을 몰아내자 그리고 애국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에 힘입어서도 성장을 했지만 결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애국 소비도 한몫을 했다라는 분위기죠.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 이후 애국 소비를 선동으로 한국의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갔었던 한국 브랜드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를 얻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대면 판매가 줄어들게 되죠. 대면 판매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냐? 2021년 8월 아시아펄스픽은 중국 진출 8년 만에 에뛰드 하우스의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의 브랜드는 거의 죽었다. 지금 다시 한국을 단체 관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브랜드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의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싹쓸이 쇼핑을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브랜드들이 인기를 예전만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베이징 상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국 및 외국 브랜드 총 13개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게 중국 내에서 브랜드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났다는 거죠. 미국 메이크업 브랜드인 메이블린, 그리고 미국의 초저가 화장품인 엘프 등도 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 100위안, 약 18,000원 이하의 제품이 주력이었던 브랜드들이 지금 전부 다 중국에서 퇴출당하는 분위기에서 포모니도 결국은 같이 휩쓸려서 퇴출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고가와 중저가 제품 시장은 성장세에 있다라는 점이죠. 중저가 화장품은 2년간 10에서 20% 성장, 그리고 고가 화장품의 성장률은 중저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게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가 화장품 시장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또 따로 지금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제로 코로나 이후 예상되었던 경제 회복이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줄죠, 수입 줄죠, 그리고 FDI 줄죠, 그리고 부동산 몰락했죠,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죠, 인구가 줄어들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저소득층은 소비 감소로 인해서 저가 화장품 시장은 위축이 되고 여력이 있는 구매자들은 오히려 중급이나 고급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보면 중국 내 화장품 시장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유로모니터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 로레알, 에스티로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 상위 3사가 중국 내 점유율 41.1%, 거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화장품 시장에서요. 그리고 저가 화장품 사업을 매각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SK2를 보유한 P&G, 일본의 시세이도 등은 저가 화장품 사업을 중국에서 매각하고 중고가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화장품 사업을 정리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는데 일부 중국 기업들은 저가 화장품 사업을 정리하고 스킨케어 분야로 전환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며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중국의 저가 브랜드였던 포모노가 지금 파산했어요. 파산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경제난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러면 이것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경기 일단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해결이 되면 중국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바로 이거죠. 좋아. 우리하고 관계 좋아질 수 있어. 그런데 너희 첨단 산업 포기해. 이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될까요? 지금 청년 실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청년 실업이 늘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 많은 돈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하고 지금 인구도 계속 줄어가는데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서 커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섬유 산업들이 다 외국으로 몰려가고 지금 방글라데시, 태국,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도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섬유 산업이 좀 다시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한국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랜드. 이랜드의 이동을 보면 지금 섬유 산업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원래는 이랜드가 중국에 제일 먼저 공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태국, 캄보디아 이러한 쪽으로 공장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전장 분야라고 불리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전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바로 리튬의 세계적인 광산지가 있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달고 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것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광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라는 거죠. 저는 리튬으로 받으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리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기업에서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중국은 이제 서민들은 갈수록 못 산다. 갈수록 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 딱 하나 해드렸죠. 무슨 말이냐? 부동산 지금 현재 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지방정부부터 먼저 살리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살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말이에요. 서민들의 삶이 어찌되든 우리들은 내팽개치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